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몽골 동티무르 월타보다 못한 한국, 미 에스퍼 국방장관 협력국서 한국 쏙 뺐다.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동맹국 구축, 한국은 미국의 동맹인가, 서울 집값 전세가 폭등, 수도권과 전국으로 풍선 효과 시작되나, 연말 원달러 1,100원 갈 수 있다. 대비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퍼 중 견제 협력 14개국, 거명때 한국은 뺐다. 폼페이오 10월 방한한다더니 동남아 4개국만 방문한다. 한미 훈련 한번 못하고 동맹이라 할 수 있나? 서울 집값 전세값이 밀어올린 수도권 집값 최악 시나리오 가나?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풍선 효과 시작됐나? 연말 원달러 1,100원 갈 수도, 환율 하락에 수출 비상.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미국의 국방장관이 미국의 대중 정책을 함께할, 협력할 국가로 쿼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력자와 함께 아시아의 10개국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그는 쿼드를 향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비슷한 집단 안보 기구로 만들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우선은 공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쿼드 국가 이외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핵심 협력국으로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몽골, 대만, 팔라우, 동티모르, 몰타 등 10개국을 거명했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본 그런 나라들을 다 거명하면서 한국은 쏙 뺀 것입니다. 더더욱 베트남 같은 경우도 다 포함하고요.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라와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영내 국가들과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는데 한국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막상 동북아시아 핵심 동맹국이라고 밝혀 한국은 일철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미국이 반중 전선을 동참을 꺼리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결속하려는 구도에서 한국만 제외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되겠습니다. 앞서 19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쿼드 확대는 시기상조라면서 한국을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 확대하는 방안을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사실은 쿼드 속에 포함돼야 될 텐데 나머지 10개국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증액을 재차 압박했고 그는 모든 동맹국이 국방에 더 투자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청생단 2%를 최소 기준치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점점 복잡해지는 위협을 극복하고 우리의 공동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정부의 한국이 미 정부 핵심에 비춰지는 친중 반미의 위험한 현주소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을 미 국방장관을 통해서 확인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연 화상회의에서 쿼드 관련 질문을 받고 매우 중요하고 역량 있는 4개의 민주국가들이 영내에서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폼페이오 한국 10월 방문한다더니 동남아 4개국만 방문했다는 것인데요. 25일부터 인도, 스리랑카 등을 방문하고 이달 초 방일 때도 한국은 안 찾았고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서 이제 한국이 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3년간 훈련 한 번도 하지 않은 흔들리는 한미 동맹인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오늘 22일 아시아를 방문하지만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10월 방한은 무산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 당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을 뺀 아시아 지역 순방에 다소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의외일 필요도 없겠죠. 미국의 52차 안보회의에서 한미 공동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고 외교부가 10월 중순 개최를 목표로 했다가 무산된 한미 동맹 대화 등과 함께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잇따라 표출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25일부터 30일까지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20일 발표했는데 인도 순방기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까지 참여하는 2+2 회담을 열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포괄적인 대외 전략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아시아 순방길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서 미국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급격히 물려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일본 도쿄를 방문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에 따라 한국은 일정은 부득이하게 연기한다고 설명하면서 10월 중 아시아 지역 재순방 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한미 간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일정이 조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한국이 제외된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하자 적잖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워싱턴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입장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인 일본이나 인도는 반드시 방문해야 되지만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한국에 들려야 할 유인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미 동맹의 이상 기류는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SCM에서 에스퍼 장관이 돌연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했을 때도 감지가 됐는데요. 애교 소식통은 모든 사안에 한미가 끊임없이 이렇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에 미국이 불쾌감을 드러냈다면서 SCM 50년 역사상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는 처음 있는 이야기라고 워싱턴에서는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미 훈련 한번 못하고 동맹이라 할 수 있나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가 3년간 육군, 공군, 제병 협동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은 외교국방 안보 전반에 한미 동맹이 흔들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되는데, 전문가들은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연합 훈련이 폐지된 상황에서 한미가 육군, 공군, 제병 협동 훈련까지 하지 않는 것은 한미 군사동맹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병 협동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건 한미 군사동맹이 풀뿌리 단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고, 특히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 비공개로 경로로 지속적으로 우리 측을 향해서 불만을 제기한 것은 전례 없던 일입니다. 자, 한미동맹 국방, 외교 전반에서 그야말로 흔들리고 있는 것인데요. 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방한을 무산된 것도 시사적이고, 양국은 한미동맹이 기본 최종군 외교 1차관, 철통 같은 동맹, 데이비스 스텔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라면서 케이스 때마다 동맹이 굳건함을 나타내는 수사를 쏟아냈지만, 하지만 정작 공동 안보 체제를 가동하지 못하는 것을 물론이고 기본적인 훈련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죠. 철통 같은 동맹 이런 것은 말로 할 일이 아니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아시아 순방을 축소하면서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을 건너뛴 것을 두고 한미 동맹이 퇴색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초당적 대외 정책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달 강경화 외교장관은 미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전략 다자 안보 협의체 쿼드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했고, 이수혁 추미 대사도 한미 동맹의 미래상의 경제적 파트너인 중국도 고려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외교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아시아 지역 한중 전선에 구축해 있다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해가면서 측답을 피할 게 아니라 원칙을 세워서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한미 동맹 균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세는 전국적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값 5년 6개월 만에 최대, 지방 전세값이 7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했고, 울산, 부산, 강원 등 상승폭 키웠고, 중아파트 매매 시장도 오름세 3주 연속 상승폭 키웠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세값이 밀어올린 수도권 집값 최악 시나리오 가나, 경기도와 인천, 부산 집값이 들썩이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심화됐던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김포는 일주일 새 0.51% 급등했고, 서울 전세값 상승이 경기도 집값, 전세값을 동시에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상승폭이 커져가는 이제 김포 사례가 되겠는데요. 김포 갑자기 올랐다가 대책으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끊임없이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 전체적으로 지방을 포함해서 아파트 값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 인근 경기도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정부가 하루빨리 전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수도권 집값과 전세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전국의 아파트 값이, 전세값이 5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것을 비롯해서 수도권 전세값도 진정되지 않고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말 원달러 1,100원 갈 수도, 환율 하락의 수출 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1,130원 초반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달러는 오늘 이 시간 현재 1,133.71원으로 지난 6월, 3월 이후, 5월, 3월 이후 꾸준하게 하락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락세를 나타내서 1,133.71원인데요. 자,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환율 하락세, 그러니까 원화의 상대적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으로 보이고, 우리 경제의 수출 비중이 높아서 환율의 상대적 하락은 수출 기업의 수익성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 현대연구원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할 때마다 수출은 0.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달러는 매우 중요하죠. 위기 때마다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전략을 세우겠으나 달러는 투자 자산이 아닌 안전 자산으로 위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저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달러의 관리에 대한 방안을,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